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 슬라이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기능과 도형을 조합하고 도형에 그라데이션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슬라이드 4는 총 80점을 차지를 하고요. 중간에 표 모양이 있고 그 위랑 왼쪽에 도형이 있으므로 표를 먼저 그려주는 것이 위쪽 도형과 왼쪽 도형을 맞추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 색상을 넣는 방법 총 3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보면 책은 50페이지고요. 보면 한국 물류 대상 제목을 써주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표를 눌러서 삽입을 합니다. 눌러서 줄은 5줄이고 칸은 2칸이므로 열 개수는 2개, 행 개수는 5개 라고 해주면 되고요. 확인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자, 그럼 뜨면 지금 현재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그림과 동일한 디자인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파란색이 조금 짙게 나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머리글 행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머리글 행을 제외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선 있는 것도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에 세부 조건이라는 걸 보면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다시 강조 5로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마우스 올리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5라고 문구가 뜹니다. 그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해주고 난 다음에 문구를 작성하면 되겠죠? 근데 작성하기 전에 이 문구의 글꼴, 문제를 보게 되면 도둠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와 도형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도둠 18 꼭 설정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작성을 할게요. 자,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커서 깜빡깜빡이 아닌 테두리 선택해서 홈 탭에서 도둠 선택해주고 18 그대로 맞죠. 자, 그 상태에서 쭉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을 먼저 하는 이유는 도형 그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이유는 작성을 하고 표를 크기를 늘릴지 말지 먼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을 할 때는 작성하고 탭키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작성을 하고 나면 탭을 누르면 그 밑에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작성해 볼게요. 자, 작성을 다 한 후에는 이제 그 크기에 맞춰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고요. 조절을 해서 다음 칸도 다 맞춰주고요. 전 같은 줄이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쳤는데 엔터를 쳐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그림과 같이 봤을 때 저희가 글자가 위로 그리고 또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도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 텍스트 맞춤의 중간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삽입하겠다. 삽입 들어가서
도형, 뒤에 있는 도형 먼저 그려야겠죠? 뒤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선택해주고 그려주면 됩니다. 크기에 맞춰서. 그리고 도형은 그리고 난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에 맞춰주고 두께는 4분의 3으로 맞춰준 다음에 글꼴도 같이 맞춰줄게요. 도둠에 18로 맞춰주고 여기다가 색상도 맞춰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원하는 색상으로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는 새로 다시 도형을 그리게 됐을 경우에 이 도형 서식 가보면 홈에 가보면 도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기본 테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미 다 설정을 한 걸 가지고 오른쪽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도형을 그렸을 때 이 도형에 글꼴도 적용이 되고요. 서식에 있는 윤곽선과 뭐 채우기, 색상이 다 지정이 됩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여기 있는 도형은 다 모두 색상이나 뭐 글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그려주고 오른쪽 기본 도형을 지정하면 모든 도형이 간편하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도형을 위에 얹어줘야겠죠. 평행사변형 눌러서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자, 그리고 작성까지 해주고 자, 이게 오른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죠? 이것도 눈대중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같이 선택을 한 후 서식에 가게 되면 맞춤이 있습니다. 맞춤, 가운데 맞춤 하게 되면 가운데로 몰려서 맞추게 되죠. 이렇게 하고 복사를 할게요.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그냥 갖다 놓도 되고 근데 나는 일직선 똑바로 가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도 같이 눌러서 해주면 일직선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사이즈를 같이 늘려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식 가서 가운데 맞춤 그리고 양쪽을 동시에 늘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컨트롤 눌러서 하게 되면 양쪽을 동시에 늘리게 되죠. 그리고 문구를 구분으로 되어 있네요. 만약에 도형 색상을 바꾸고 싶다. 같이 선택해서 바꿔도 되겠죠? 같이 선택해서 조금 다르게 바꾸겠다. 자, 이러면 위에 있는 도형은 다 완벽히 됐고요. 자세히 보면요. 이 부분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겹쳐 있을 때는 겹치게끔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왼쪽에 있는 도형 만들어 볼게요. 삽입에 도형 들어가면 자, 이렇게 생긴 게 총 2가지 있거든요. 순서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 도형 부분에도 있어요. 이거는 둥그네요. 여기 도형에 요것도 있어요. 그 위에 아래 거 써도 상관없고요. 위에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면 왼쪽이 잘려 있죠. 오른쪽이 잘려 있죠. 이걸로 만약에 그리게 되면 좌우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좌우.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글자 쓰기 전에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눌러서 복사하고 크기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이 부분을 보면 문제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으로 넣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면요.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에서 마우스 올려서 선형 아래쪽을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얘는 맞췄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너무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 라고 했을 경우는 가운데로 잘 맞춰주는 편이 좋겠죠. 자, 됐고요. 또 요것도 한 번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예제 두 개를 더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제목 먼저 써야겠죠. 경영공학의 체계. 써주고 나면 가장 먼저는 표. 그래서 표 삽입을 눌러서 이번에는 앞에는 총 3줄인데 뒤에는 총 6줄이 되어 있네요. 그럴 때는 가장 많은 줄을 해주면 되겠죠. 열은 2칸, 행은 제일 많은 줄로 해서 6줄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글 행 제거하고 줄무늬 행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먼저 색상 먼저 지정할게요. 그래서 보라색. 그냥 보라색이 아니에요. 문제를 보게 되면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단에 보면 굴림, 콤마 18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를 잡아서 커서 깜빡인 게 아니고 테두리 잡아서 홈에서 도둠 굴림이네요. 굴림 18 해주고 난 다음에 위치를 조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문구를 작성해 주기 전에 뒤에는 6줄인데 앞에는 2줄씩이기 때문에 2개를 합해서 병합을 할게요. 레이아웃 탭에 들어가서 셀 병합 눌러주고 셀 병합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작성을 해볼게요. 탭키 누르면 다음 칸으로 이동했었죠? 탭키 눌러서 쭉 내용을 작성해 봅니다.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딱 눈에 보이죠? 위아래 정렬이 안 돼 있고 가운데 정렬도 안 돼 있다. 이거는 홈 탭에서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도 되고요. 레이아웃 탭에서 요거와 요거를 이용해도 됩니다. 조금 편리한 거를 작성하면 되겠죠.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도형 그릴 차례죠. 그래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삽입, 도형, 모양 동일한 걸 찾는 게 가장 일이죠. 저는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맞네요. 그려주고 더블 클릭이나 서식 눌러서 좌우 대칭 여기 맞춰 그려주고 조금 나와 있네요. 책에 보면. 그리고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색상을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검정색인데 두께는 4분의 3으로 해주고 글꼴까지 해줄게요. 홈 탭에서 굴림 18 해주고 이 아이를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 해주게 되면 이 위에 그리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삽입, 도형, 직각삼각형이네요. 눌러서 그려주면 동일한 홈 탭의 글꼴 서식에 있는 모든 색상과 테두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조금만 더 연하게 해주면 되겠죠. 색상은 구분 작성하고 작성하고 보니 체크하고 보니 흰색 글자네요. 저희는 까만색 글자를 원해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가 아니고 텍스트 채우기 들어가서 검정색 해주시면 돼요.
하고 이제 같이 선택해서 삼각형 좀 나와 있네요. 너무 세밀하게는 안 해도 되는데 책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택하고 컨트롤하고 일정하겠다 쉬프트 같이 눌러서 해주고 그 다음 쭉 길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구분은 내용으로 바꾸고, 자 그럼 위에 있는 도형은 끝마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도형 하면 되겠죠. 삽입에 가서 도형 선택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쭉 두 개 같이 선택해서 문제 보면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선택해준 후 작성해주면 됩니다. 보면 글자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래서 한 번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항상 저장 먼저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컨트롤 S. 자,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제목 먼저. 그 다음에 표 삽입. 두 칸 6줄. 머리글 줄무늬행 빼고.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서 병합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성해주기 전에 정렬이 기억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먼저 테두리를 잡고 표를 잡고요. 가운데 정렬 먼저 해주고 작성해줘도 되겠죠. 작성을 다 하면 줄 바꾸면 자동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 좀 확인하고 도형 그려주면 되죠. 삽입의 도형은 그려주고 가장 먼저 윤곽선 검정색 두께 4분의 3 홈 글꼴 가서 굴림 18 해주고 색상도 미리 바꿔주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 좌우 바꾼 다음에 또 다른 도형을 넣어 줄게요. 보면 여기에 있네요. 그럼 요거 선택해서 다시 또 그려주게 되면 이 도형을 선택하고 그려준 다음에 색상을 조금 연하게 해주고 문구를 작성합니다. 종류. 글자가 까만색이어야겠네요. 글자 검정색. 요거를 다시 기본으로 지정 해버리고 컨트롤 시프트 복사. 쭉. 그러면 이것끼리 가운데 맞춤. 이것끼리도 가운데 맞춤 해서 컨트롤 눌러서 동시에 늘려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특징, 명칭 변경해주고요. 그 다음에 휴대성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기 위한 도형을 또 그려줘야겠네요. 도형. 근데 보면 위에 있는 이 도형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 도형을 그냥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같이 잡아서 서식에서 채우기 그라데이션. 이번에는 선형 대각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라고 되어 있네요. 선형 대각선.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두면 선형 대각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되어 있죠. 선택해주고 문구만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 슬라이드라고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에 작성하는 표와 그리고 그라데이션 줘보고 도형을 겹쳐서도 표현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차트 슬라이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는 엑셀에서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배웠지만 나중에 엑셀을 배울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